어제는 아이고 오셨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선물. 시작을 할게요. 어제는 재미없는 과목 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는 뭐 밖에 시간표 붙어있지만 국어 선생이고요. 제가 국어과 팀장이라서 아마 여러분들 국어과 관련해서는 저를 가장 많이 보실 거예요. 어제 영어 수학했죠. 그런 미개한 과목과 차원이 다른 바로 국어를 저랑 같이 공부하니까 우리가 좀 더 수준 높은 단계를 이 국어를 통해서 달성해 보자고요. 수병이 같지? 이 미개, 이 영어나 이 수학은 단순하고 무식해갖고 국어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해야 우리가 수월히 풀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많이 하고 뭐 문제를 많이 풀고 거기서 점수가 갈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하나를 풀더라도 생각을 많이 하고 내 사고에 무슨 오류가 있을까라고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엔 국어를 잘합니다. 요 얘기로 시작했는데 먼저 지금 교재들 다 받으셨죠? 교재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야 돼. 우리가 그래도 2월까지 이 교재를 훈련하거든요. 2주 동안 이걸 공부하는군요. 6주 동안 이걸 공부하는군요. 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요거 한 권씩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총 6권을 공부할 거예요. 이번 주는 요 책으로 공부할 거고요.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잘 들어봐. 맨 앞에 펴볼게요. 툭 하고 뭔가 나와야 돼요. 이거 없으신 분 말씀하세요. 소책자 없으신 분? 다 있죠? 설명 잘 들어야 돼. 우와. 네네. 잘 들어야 돼, 설명. 소책자 설명은 천천히 드리고요. 이 본책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한 장 펴보시면 주간국어 1 볼륨 1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일주일차 주간 국어고 여러분들이 이 학원에서 저희 국어 선생님들과 함께 훈련을 매주마다 한 권씩 훈련할 첫 주 훈련이에요. 다만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아직 방학을 안 한 시즌이어서 임시로 저녁에 일주일 이렇게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많이 보잖아요. 이번 주는 저랑 3시간 그리고 오혜석 선생님과 1시간에서 총 4시간 동안 이걸 끝내야 돼요. 물론 다음 주는 7시간이 국어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 한솔 선생님, 현태 선생님, 해석 선생님 4명이 총 출동하게 되고 이번 주는 임시시간표라서 제가 대표로 대부분의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꼬아도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펴보면요. 한 장만 넘겨보면 수업편이라고 써 있습니다. 총 컨텐츠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이번 주 동안 공부할 지문들입니다. 쓱 보시겠어요? 독서 지문이 일단 고난도로 실려 있는데 얼마나 어렵길래 고난도예요? 라고 하면 뭐 어려운 거 아니고 고3 수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중3인데 고3 거라니요. 그래서 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제가 도와드릴 테니 훈련용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훈련이에요. 풀라고 안 할 거야. 제가 훈련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문법 있습니다. 문법 선행이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안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선행이 만약에 지금 문법 나 어떤 선생님이랑 한 바퀴 했는데 나랑 한 사람도 있구만. 그래서 이미 한 바퀴 문법을 학원에서 12월까지 공부하신 분이라면 앞에서부터 다시 점검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는 고등문법 따로 한 적이 없는데 하신다면 차근차근 설명 드릴 테니까 여기 설명이 다 있어요. 설명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에 집중해서 그 주마다 알려주는 문법을 잘 익혀서 6주 동안 쌓아가시면 고1 시험은 걱정은 없게 해드릴게요. 자, 미리 선행하신 분은 점검, 복습이죠. 처음 하시는 분은 대신 시간을 좀 더 써야 돼. 과제 하시거나 복습하실 때 조금 더 시간을 써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학도 들어있고요. 고난도 독서, 고난도 고전시가도 들어있어요. 자, 이걸 일주일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번 주는 내가 4시간밖에 배정이 안 돼서 조금 서둘러서 할 테니까 왜 이렇게 이번 주 스피디해? 라고 하면 이번 주만. 이번 주에 이걸 무조건 끝낼 거예요. 자, 수업편은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알려드릴 거고요. 좀 넘겨보실래요? 22쪽까지 와보세요. 잠깐, 나 마이크 켰나? 켰구만. 수업은 다, 제 수업은 다 영상으로 녹화해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단톡방 같은데, 탑반 이제 단톡방에 제 주소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뭐, 불가피하게 빠졌거나,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지만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없을 거예요. 자, 22쪽 오셨으면 오른쪽에 어휘편이라고 있습니다. 외워야 돼요. 펴볼까요? 어휘편 펴보시면 24쪽이거든요. 왼쪽에 필수 한자어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필수 한자성어가 있고 그 아래는 속담, 관용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외우셔야 되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외우시면 돼요. 왜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바로 테스트 볼 거거든요. 너무 촉박해요? 웃기지 마. 지금 화요일인데 뭘 촉박해. 토요일 날 보면 아주 널널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오나요? 하실까봐 제가 맨 뒤에다가 예시를 깔아놨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맨 마지막 장 보실래요? 57쪽 맨 마지막 장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타입으로 나오게 되니까 꼼꼼히 외워보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주간 테스트 때 국어는 이 어휘 테스트만 봅니다. 시간 많이 안 들 거니까 잘 외워와서 저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이 단어는 요거지 하고 고르고 그냥 바로 제출하셔야 돼요. 잘 외우시면 됩니다. 매주 이렇게 한 세트씩 외울 거예요. 그럼 이 시험 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하면 다음 호 책의 맨 뒤에 이런 식으로 실려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들어봐. 토요일 날, 다음 주에 공부할 책을 토요일 날 미리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맨 뒤에 이렇게 테스트지가 있기 때문에 요걸 찢어서 풀고 제출하는 게 이번 주 국어 주간 테스트예요. 국어는 제가 부담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안 드리려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 왜냐면 여러분들 수학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잖아. 물론 미개한 과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맞으니까. 그래서 영어 수학 공부하시는데 국어 때문에 더 너무 부담을 안 드리려고 요 정도만 주간 테스트 했으니까 아마 조금만 시간 투자하셔도 만점 맞는데 지장 없게끔 해드렸으니까 잘 좀 외워와 보세요. 자, 어휘 이번 주 토요일까지 외우시면 되고요. 다음 여기 그 어휘편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요. 술 권하는 사회라는 빨간색 글씨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주간 소설이에요. 이건 또 뭐냐라고 설명드리면 이제 자, 여러분들 문학 훈련을 1, 2월 동안 집중적으로 해볼까 해요. 물론 문법도 하고 고난도 독서도 할 거지만 그래도 지금 1, 2월은 문학을 할 때거든. 근데 문학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많이 읽으면 돼요. 작품을 많이 읽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그렇군! 오늘부터 도서관에 가서 소설을 하나씩 읽어야겠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님들이. 그래서 아까 소책자 아까 있었죠? 소책자에 제가 소설을 실어놨습니다. 그 주마다 하나의 소설씩 우리가 공략해 볼 거예요. 이게 쌓이면 또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소설만 실을 거예요. 시, 고전시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짧은 양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소설은 수업 시간에 읽기가 조금 좀 그래. 많으니까. 그래서 요것도 과제예요. 언제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해야 되는 과제인 거죠. 어떻게 하는 건데요? 편하게 읽으세요. 장편 소설은 다 실려 있나요? 아니요. 중략 부분, 중략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요약해서 드릴 거니까 부담 없는 양입니다. 편하게 읽으시면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 자습 시간에 땡땡이 치고 싶은데 땡땡이 치기가 마땅치 않다 하면 요거 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뒤에 요약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고 방금 보고 있었던 교재, 이 술 권하는 사회라고 소설되어 있는 부분을 작성해 오시면 됩니다. 토요일까지. 자, 근데 이거 작성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총 3가지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맨 첫 번째는 내용 체크. 말 그대로 내용 체크. 님들이 읽었기만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증명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 서술형 체크 문제 2문제가 있습니다. 요건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리. 한 문장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요거 정리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맨 마지막에는 논술형 체크가 있습니다. 자, 요게 문제인데요. 논술형, 중학교 때 논술 학원도 다녀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 논술형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에 좀 강하게 관여되거든요.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고 완결된 형태의 글을 하나 써서 제출하시면 제가 직접 첨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첨삭비가 되게 비싸. 글 첨삭해 주는 거 해드리는 거니까 하시면 되고요. 저는 논술형 하기 싫은데요. 하지마. 대신 내용 체크 서술형은 확실하게 해주세요. 야, 근데 웬만하면 해라. 짧게라도 쓰세요. 자기 글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거의 다 객관식 아닌가요? 수능도 다 보니까 객관식이던데. 맞아요.
그럼 이걸 왜 써요? 자기 생각을 돌이켜보는 사람이 국어를 잘한다고 제가 시작하자마자 말했죠. 근데 자기 생각을 돌이켜본다는 게 내가 혼자 조용히 앉아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나 라고 떠올리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직접 내가 글을 쓸 정도로 내 생각이 명료하게 나와야 다시 내 생각을 점검할 수 있는 단계가 돼요. 그래서 이 논술령도 필요한 훈련이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을까요? 정리 잠깐 해볼게. 수업편은 건들 필요 없어요. 나랑 할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랑 해줄 거고요. 이 어휘편은 그 주 토요일까지 외워와 주셔야 테스트를 잘 볼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책자 소설을 읽고 이 술관한 사회를 풀어주시고 논술령까지 작성해 주셔서 토요일날 제출하셔야 돼요. 아 참,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 가끔 네 선생님. 오해원 씨? 네, 온 건 오해군 미안합니다. 그래서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 잘 해주시고요. 참 이런 학생도 계시더라고. 선생님, 저는 중략 부분 요약 줄거리가 아니라 이 소설 전체를 읽고 싶어요. 전 소설 좋아하거든요.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침 옆에 도서관이 있네. 가서 빌려보면 돼요. 근데 하루 종일 학원에 있어서 도서관 못 가는데요. 단톡방에 그 주에 해당하는 소설을 읽어주는 mp3 파일을 전부를 읽어주는 mp3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혹시 이건 선택이야. 전 전부 다 읽고 싶은데 하면 그거 집에 가시거나 오실 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읽은 거 아니고요. 비싼 성우분이 읽은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음성 듣기는 선택.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진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오른쪽에 과제편. 딱 봐도 요게 메인이죠. 며칠치가 들어있는지 보시면 3일치가 들어있습니다. 데이 1, 2, 3가 있는데 3일 동안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은 저희 7일인데 왜 3일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자, 한번 펴볼까요?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8쪽으로 오시면 과제편가 시작하는데요. 자, 저랑 여기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네요. 초록색으로 네모박스 맨 위에 데이 01-1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첫째 날 첫 번째 과제라는 뜻입니다. 첫째 날에 그럼 몇 개 있는데요? 하루치당 3개씩 들어있어요. 1-1, 1-2, 1-3 이게 하루치예요. 하는 방법도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푸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 생각을 점검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점검하라고 하면 생각 좀 해보세요 하면 여러분들 신경 안 쓰잖아. 그래서 생각하게끔 문제를 좀 구성해 봤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일단 여기 가이드를 한번 보세요. 네모칸 안에 써있는 파란색 동그라미 1, 2, 3 볼게요. 동그라미 1 아래 제시문을 몇 분 안에 푼다. 네, 대략 시간 기준 시간이 있을 거예요. 조금 빡빡하게 잡았으니까 최대한 맞춰보려고 하고 조금 오버하면 어때? 조금 더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해봐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2번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푼 후 바로 채점하시면 됩니다. 답은 어디 있는데요? 여기요. 소책자 뒷부분에 각 날짜마다 문제마다 답을 실어놨어요. 요거 보고 바로 채점하시면 돼요. 그럼 다 된 건가요? 그럴 리가. 틀린 문제는 여기 해설이 있으니 해설을 보고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요. 하나 더. 이제 이게 메인이야. 동그라미 3번. 채점까지 끝났다면 각 문항에 부여된 미션을 수행해라. 자, 29쪽 문제 1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참고로 고1보다 조금 어렵게 냈습니다. 근데 그 아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미션이라는 게 달려 있을 거예요. 네, 문제를 먼저 풀고 나중에 이 미션을 해결하면서 각 문제가 무슨 의도로 나온 건지 답을 고르는 과정을 여기다가 이제 써면서 훈련하시면 됩니다. 자, 말이 너무 복잡했나요? 푸시고요. 채점 해보시고요. 오답 이제 한번 본 다음에 이 미션도 한 번 더 풀고 역시 미션 답도 이 소책자 안에 넣어놨습니다. 자, 미션은 따로 채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말이랑 미션 제시한 답이랑 맞는지 비교하면서 고칠 건 고쳐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 3일치 과제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과제를 못하는 사람, 제일 못하는 사람, 안 한 사람일까? 아니요. 안 한 사람은 그나마 양반이야. 최악은 뭐냐면요. 선생님 저 다 풀었어요. 그래 몇 개 맞았니? 채점은 안 했는데요. 최악.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틀린 사고를 점검하려고 하는 건데 풀기만 했으면 실력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 시간에 노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최악. 풀고 풀기만 했는데요. 그럴 거면 그냥 하지 마.
선생님 저 채점까지는 했어요. 그래도 사람이에요. 근데 오답은 따로 안 봤어요. 역시 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답을 안 보면. 선생님 저는 풀고요. 틀린 문제는 정답 해설도 봤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사람의 범주에 아슬아슬하게 들어왔어요. 인간 새끼예요. 여기서부터는. 다만 조금 아쉽네. 정답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오답을 고르는 이유는 오답을 골랐을 때 무슨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틀린 거거든요. 항상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답을 골랐을 때 나의 생각이 점검해 보세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이 오답을 골랐지? 그리고 해설을 보시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잘못 생각한 거구나. 그래서 답이 이거구나. 라고 그 점검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잘하는 거였어요. 여기다가 미션까지 해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됐지? 자, 토요일 날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책을 통째로. 토요일 날 이 책을 통째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과제 다 되어 있어야 되죠. 소설, 주간 소설 다 되어 있어야 되죠. 어휘암기 되어 있어야 되죠. 이게 여러분들이 매주 해야 되는 국어 훈련입니다. 국어 과제라고 봐야겠지. 네, 선생님. 네, 오해원 학생 안 왔습니다. 네. 자, 됐을까요? 오해원 씨는 인기가 많네요. 여러분들이 찾네.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맨 앞으로 펴볼까? 잠깐만, 이해 안 된 사람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설 열심히. 예. 고혜원 씨군요. 자네가 고혜원이야? 그 5층에 고혜원 학생 왔다고 전해주시겠어요? 예. 고혜원 씨를 오혜원 씨로 오해했군요. 뒤에서 엄청 비웃고 있어. 이 학원은 진짜 노잼이구나 하면서. 그러면 재미난 걸 좀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첫날이고 이번 주는 제가 그냥 다 수업하니까 내 편한 대로 그냥 하면 되거든. 근데 뭐 나는 다 편한데 여러분들은 사실 좀 지옥이에요. 여기 있는 지문들이. 첫날이라고 살살한 게 아니라 첫날부터 그냥 끝판왕을 실어놨어요. 고3 2014년 수능과 2017년 수능에 나왔던 여러분들 선배들이 다 틀렸던 정답률 40%짜리 문제들을 갖고 왔거든요. 첫날부터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하면 그 맛을 한번 보시라고. 내가 고등학교 가서 완성해야 되는 게 요 단계구나라는 걸 한번 맛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좀 빡센 걸로 첫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제가 뭔가 시킬 건데 해보시고 선생님 전 빠간가 봐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야. 정상인이라는 거니까 절대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벽을 한번 보셔야, 느껴보셔야 내가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구나 감이 와요. 오늘은 그 용도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다만 그러면 이거부터 하자. 내가 그냥 처음부터 끝판왕을 보여줄게요. 페이지 18쪽으로 오세요. 와, 페이지도 끝판왕이다. 18쪽 오세요. 참, 아까 4명의 이번 주는 내가 혼자 다 웃고 떠들고 할 건데, 다음 주는 선생님 4명 다 투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넷이서 뭐 같이 들어가서 막 서로 뭐 차력쇼 하나요? 그게 아니라, 각각 시간에 배정된 시간에 오셔서, 독서는 현태 선생님이, 문학은 오혜석 선생님께서, 과제편 문제 해설은 우리 이한솔 선생님께서, 나는 문법 어휘 해설, 이렇게 해드릴 건데, 이번 주는 나 혼자 웃고 떠드는 거니까 독서도 내가 해볼게요. 아마 독서 나랑 수업한 날이 아마 이번 주가 전부일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 고난도 독서는 현태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무서운 할아버지니까 오늘만 편하게 나랑 한번 몸풀기나 해보자고요. 자,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그냥 풀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오늘은 아까도 말했지만 맛이나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 생으로 한번 풀어볼래요? 오늘만. 18쪽 보고 계시죠? 2017년 수능입니다. 이거 유명한 문제고요. 지문의 길이가 어떤가요 하면 이 정도면 극도로 짧은 지문이에요. 극짧은 지문이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3 돼서 만나는 지문은 이 지문의 딱 2배 정도의 길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이거는 짧다고 쉬운 게 아니야. 짧아도 어려워요. 문제는 2문제입니다. 18쪽, 19쪽 지문을 읽으시고 문제 2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맞추면 미친 사람이야. 맞춘 사람이 미친놈이에요. 여긴 탑반이니까 조금 기대해볼까? 하나라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제가 시간을 5분 한번 재드려 볼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2문제 도전할 수 있으면 도전해보세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17번만 푸셔도 좋습니다. 자, 시간 재드릴게요. 출발.
전달해 주셨나요? 고혜원 학생 왔다고 전달해 주셨나요? 고맙습니다. 히터 리모컨 가져. 자, 2분 남았거든요. 17번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맞출 수도 있지 뭐. 오, 오, 오. 어디 고등학교 썼습니까? 대성고. 이건 3, 4번 고민 좀 했나봐. 두 개 다 오답률 1위인 답들이에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답보다 더 많이 고른 답들이야. 아주 잘했어요. 다 틀렸지만 잘했어. 맞은 거와 다를 바가 없어. 자, 마무리들 해주세요. 거의 시간 다 됐네요. 30초 남았습니다. 맞았어. 뭐야 너? 대단한데? 두 번째 거 도전해봐. 맞았어. 맞았어. 왜 그래? 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17번은 거의 다 푸셨네요. 야, 니들 잘한다. 야, 니들 왜 이렇게 잘하냐? 깜짝 놀랐네. 여기가 탑반이죠? 탑인 이유가 있네. 드립이 아니라 진짜로 놀랬어. 지금 절반 이상 맞추셨어요. 그리고 오답 고르신 분들도 대부분 오답률 1위인 답을 골랐어요. 그럴싸한 답을 골랐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어느 정도 읽어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생각보다 수준이 꽤 나쁘지 않네. 아까 너무 무시해서 미안합니다. 잘하셨어요.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17번의 답은 자 3번이고요. 4번 많이들 고르셨죠. 혹은 2번 가끔 고르신 분도 있는데 그거 선배들이 많이 낚였던 문제예요. 그 부분을 저랑 같이 훈련해 볼 거예요. 자, 정확하게 3번을 고르신 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중3인데 고3이랑 꿀리지 않는 실력을 가진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학교 가시면 생각보다 친구들이 좀 족밥일 거예요.
3번 고르신 분 잡으신 것 같고요. 자, 4번, 2번 고르신 분들은 정상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만 골라도 충분히 우월합니다.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고3 고난도 문제야. 자, 지문 설명해 드릴 건데 다음 주 이제 현태 선생님이 독서 훈련을 할 때는 바르게 문장, 꼼꼼히 정확히 읽는 훈련을 먼저 할 건데 저는 이제 이번 주만 하고 런할 거잖아. 그러면 제가 꼼꼼히 읽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읽는지 딱 일회용으로 할 수 있는 팁을 조금 알려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만약 독해하는데 실패하셨거나 제대로 읽기 좀 어려웠어요 라고 했다면 아마 이게 안 돼서 그럴 거예요. 맨 처음에 주제 설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오게 되면 시험지에서 만나는 글들은 단 한 개의 예외도 없이 모든 지문이 완결성이라는 걸 갖추고 있습니다. 완결성? 글의 완결성은 야 따분해도 좀 들어봐. 맨 처음에 했던 주제, 논지가 끝까지 변함없이 일관되게 전개되는 글을 완결성 있는 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완결성 있는 글만 문제에서 만나게 돼요. 이걸 우리가 역으로 이용해 보자고요. 완결성이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다고? 그러면 처음 했던 얘기만 알면 그 뒤에 얘기도 계속 똑같겠네? 이걸 오히려 역이용하자고요. 자, 그래서 주제 설정은 어디서 끝내야 되냐? 1문단에서 끝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글에서 읽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 글을 쓴 사람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내가 읽어야 하는 게 뭔지를 잡고 시작하면 훨씬 더 쉽게 답이 보여요. 자, 1문단. 여러분들은 뭐가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거라고 눈치챘나요?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1문단의 세 번째 줄 한번 와보시겠어요? 1문단의 세 번째 줄. 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에 여기다 밑줄 쳐볼래요? 운동 방향이 편향. 우리 매주 어휘 훈련 하긴 할 건데 결국에 어휘 모르면 그냥 어휘 모르면 결국에 힘들어지거든요. 여러분들 편향이 무슨 뜻인지 탑반 정도만 알 것 같아. 이제 잘 모르거든. 향은 방향 혹은 나아가다란 뜻이에요. 편이 뭘까? 편. 대답하면 죽는 병에 걸리셨나 다들? 치우치다라는 뜻이래요. 편향 치우쳐 움직이다. 예, 치우쳐서 어딘가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치우쳐 가다 휘어지다라는 뜻이었죠, 이게. 여러분들 읽어야 되는 게 이거였고, 이 운동방향은 편향되는 힘의 원천을 전향력이라고 하고 이 1문단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읽어야 되는 거는 바로 운동 방향이 휘어지는 거, 전향력이라는 힘 때문에 휘어진다는 거, 요거 읽으러 갔으면 됐었습니다. 그 아래 수많은 정보들이 있을 거야. 근데 거기서 뭐 지구, 달, 위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휘어진다라는 말을 포인트로 잡고 읽으면 생각보다 읽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운동 방향 휘는 거는 1문단 읽어보니까 뭐 때문에 일어났대? 다시 한번 찾아봐. 야 이거 존버한다. 듣고 간다. 뭐 때문에 일어난대요 이게? 잘했어요. 사람이 여기 있네요. 자전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써 있었죠. 됐어요. 우리가 이제 읽을 거 찾아냈습니다. 이제 2문단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 거예요. 자, 근데 2문단은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와요. 지구 얘기가 나오네. 그리고 적도가 갑자기 길다라고 나옵니다. 이 지문은 과학 지문이고요. 과학 지문은 두 개를 물어보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 과정. 과학은 특정한 현상, 과학, 자연계의 현상을 설명하는 글인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 현상이 일어나는지 물어보게끔 되어 있고 그걸 확인하라고 해요. 아니면 관계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혹은 두 개가 결합되어 있거나. 과학 지문이거든. 과학 지문에서는 이 지문은 미리 말하자면 관계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관계 별거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A가 올라가면 B가 올라간다. A가 올라가면 B는 내려간다. 네, 비례관계라고 하고요. 반비례관계라고 합니다. 제가 다 안 썼어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이 정도는 우리 알잖아. 탑이니까. 자, 둘레 길이가 나오네. 길이가 나와요. 지구의 둘레 길이. 근데 적도가 가장 길대요.
잠깐만. 적도는 이 지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거든요. 근데 적도 설명해줬나요? 적도는 뭔지 설명 안 해줘요.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적도를 알아볼 수 있는데 적도를 설명 안 한대요. 고등국어에서 글이 차이점, 중등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얘기는 초중등을 이미 마스터한 걸 전제하기 때문에 초중등 지식은 설명을 따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적도가 0도예요? 0도, 위도 0도였어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중학교 다시 갔다 오셔야겠는데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중등 지식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위도도 따로 설명 안 하죠. 경도도 따로 설명 안 해요. 초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자, 적도는 여러분들이 배운 바와 같이, 옛날에 배운 바와 같이 0도, 위도 0도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가 둘레 길이가 가장 길대요. 자, 물어봅시다. 지구 둘레 길이와 위도는 무슨 관계일까? 비례일까? 반비례일까? 위도가 낮을수록 가장 길다란 뜻 아니야? 위도가 0이면 제일 길대요. 그럼 위도가 커질수록 둘레 길이는 짧아진다지. 야, 대답해봐. 이게 무슨 관계야? 반, 비, 뭐야? 찍어야겠구만. 자네는 이름이 안 거기 붙어 있구나. 전민규 씨. 비례 관계로 보이세요? 반비례 관계로 보이세요? 이 두 개. 할 수 있어. 잘하는구만. 천재구만, 천재. 네, 반비례 관계였어요. 위도가 높아질수록. 내가 임의로 하나 그어볼게요. 여기는 30도라고 합시다. 북위 30도라고 할게요. 여기. 네, 둘레 길이. 위도가 높아지니까 둘레 길이가 짧아졌어요. 그렇구나. 그 다음엔 또 뭐가 나오냐면 이 문단에서 자전속력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전속력은 어디가 제일 빠르대요? 적도에서 가장 빠르다고 나와 있나요? 소리잖아, 이 문단. 예, 이 문단 두 번째 줄 끝부분.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됐을까요? 우리 전씨 잘했으니까 한 번만 더 물어보자. 이 둘은 무슨 관계일까? 위도와 자전속력은 비례일까 반비례일까? 야, 잘하네. 이것도 반비례였던 거죠. 괜찮을까요? 위도가 낮을수록, 위도가 0에 가까울수록 자전속력은 빨라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보는 겁니다. 관계를. 이러면 문제 하나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17번 문제 보시겠어요? 17번 문제의 답 3번 보겠습니다. 남이 50도 지점은 남이 40도 지점보다 자전 방향을 움직이는 속력, 자전 방향 속력이 더 빠르다. 맞아? 아니죠. 둘은 반비례 관계였잖아.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문장을 뜯어보는 훈련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다음 주에요. 제가 오늘 이번 주 동안 제가 임의로 할 수업은 이렇게 어떤 원리에 따라 글이 써지고 어떤 원리에 따라 답이 나오는지를 설명드린 거니까 잘 익혀보고 두고두고 써먹어봐. 됐죠? 이렇게 푸는 거였고요. 좀만 더 읽어볼게요. 3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3문단은 무슨 얘기 나오냐면 자, 읽어볼게. 3문단. 시간 별로 없네. 적도상의 특정 지점에서 동일한 경도상에 있는 북위 30도 지점을 목표로 어떤 물체를 발사한다 쳐자. 동일한 경도래요. 경도 세로선이야. 요 정도는 알아야 돼. 왜 설명 안 해줘요? 중등지식. 솔직히 말해서 초등지식이지 이 정도면. 쏩니다. 호익! 쐈는데 자,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적도 부근은 속력이 1600km/h로 지금 가고 있대요. 예, 자전속력은 위도가 낮을수록 빨라요. 적도가 가장 빨라요. 근데 30도는 지금 몇 킬로로 가고 있대요. 야, 대답해봐. 북위 30도는 지금 몇 킬로로 자전 돌고 있대? 이쯤 되면 시력의 문제 아닐까? 야, 빨리 봐봐. 몇 km/h로 지금 북위 30도는 돌고 있대. 자전속력이. 또 찍어야겠구만. 거기 자네 큰일 났다. 내가 항상 내가 오른손잡이라서 이렇게 설명하다 맨날 이렇게 물어보거든. 이우건 씨 넣은 것 같아. 잣됐어 임마. 이우건 씨 북위 30도는 자전속력 몇 km/h입니까? 이 새끼 아까 대답하지 지금 대답하냐? 잘했어요. 어때요? 자전속력이 느려지죠? 어디다 빗줄 치냐면 고수와 하수가 여기서 갈립니다. 하수는 3문단 들어왔을 때 자전속력과 위도 반비례 관계 이게 하수. 고수는 그래서 왜 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고 3문단 와야 고수예요. 그래야 보여요. 3문단 몇 줄 보시면
3문단 여섯 번째 줄 보세요. 3문단의 여섯 번째 줄 더 느리게 찾으셨나요? 더 느리게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예, 북위 30도 더 느리게 가고 있어. 이제 계속 읽을게. 따라서 발사된 물체는 겨냥의 통 목표 지점보다 여기다가 밑줄 더 동쪽에 있는 지점에 도달. 됐을까요? 느리니까 더 느려서 동쪽에 도달한대요. 좀만 더 읽어볼게. 지구 표면 발사 시점에서 보면 발사된 물체의 이동 경로는 처음에 목표로 했던 북쪽 방향에 여기다 밑줄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타나게 된다. 이게 보여야 돼요. 자, 여러분들 아까 1문단에서 운동 방향 평양 휘는 거는 자전 때문에 나타난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정확히 말해봅시다. 자전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이거 아닌가요? 자전 속력 차이 때문에 물체 방향이 휘는구나. 요거를 찾았으면 이제 답을 고르게끔 해주는 거예요. 1문단에서 내가 읽어야 될 미션을 항상 제시해줘요. 자전 때문에 일어나지롱. 왜 일어나는지 한번 설명 볼래? 하고 여기다 쓱 써는 거예요. 속력 차이, 더 속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휘어서 나타난다. 혹시 놓쳤을까봐 친절하게 2번 설명해줬잖아. 더 동쪽에 도달한다. 동쪽으로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타난다. 2번 말하고 있어요. 제발 눈치 좀 채라 하면서 이거. 눈치챘으면 성공. 그 다음 4문단 가볼까요? 4문단은 다른 얘기예요. 이번에는 30도에서 60도로 쏴보겠대요. 근데 이 60도는요, 보니까 800km/h로 지금 돌고 있대요. 속도 차이가 이번에는 600만큼 차이 나네요. 아까는 200 차이 났거든. 자, 속도 차이가 어때요? 더 많이 나네. 여기서 이번엔 쏘아본대요. 근데 여기 북위 60도는 800으로 돌고 있대. 속도 차이가 더 크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볼까? 4문단의 세 번째 줄입니다. 4문단의 세 번째 줄. 약 600km/h이므로 이 물체는 적도에서 북위 30도를 발상했을 때보다 여기다 밑줄 더 오른쪽 더 오른쪽? 뭐야? 더 휜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관계 하나 더 체크하시면 이 지문 더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물체가 휜다. 편향. 그리고 자전 속력. 둘은 무슨 관계일까요? 휘는 거와 자전 속력 차이라고 해야지. 미안. 자전 속력 차이가 크면 더 휘는 거야? 덜 휘는 거야? 더 휘는 거지. 자전 속력 차이가 별로 없으면 덜 휘는 거지. 둘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라고 해주시면 됐죠. 아유, 시킬걸. 전민규 씨 비례 관계 동의? 차이가 많이 날수록 더 많이 휜다. 그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 200 차이보다 600 차이가 더 많이 휜다. 자, 두 가지 답이 있어야 돼요. 속력 차이 때문에 휜다. 속력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이 휜다. 이게 이 지문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17번 문제 4번을 고른 이유는 아마 마지막 문단을 잘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맨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마지막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 한편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밑에서 두 번째 줄 한편. 전향력은 읽어볼게.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여기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한 거야. 17번 4번 고르신 분은. 자, 17번 4번 고르신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호이! 북반구 난 알지롱. 아, 북반구로 쏠 때는 오른쪽으로 휘는구나. 맞아요. 아, 남반구로 쏠 때는 왼쪽으로 휘는구나. 이 왼쪽이 아니죠. 자동차 생각하세요. 1, 2 갑니다. 좌회전하세요. 왼쪽으로 휘니까 좌회전하세요. 어디로 갈 거야? 아니지. 이렇게 가야죠. 네, 남반구는 왼쪽으로 왼쪽으로 휜다가 바로 여기로 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해갖고 지금 아마 4번 골랐을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일어나는데?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자전 때문에 휜대. 근데 이렇게 도는데 얘는 이렇게 하고 S자로 간다. 에이, 이상하잖아. 이게 맞죠. 왜 왼쪽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 가는 기준에서 봤을 때 왼쪽이 여기잖아. 그래서 4번이 답이 아니라 3번이 답이에요. 자, 이해됐을까요? 혹시 선지 2번. 운동장에 정지해 있는 축구공에는 위로에 상관없이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요거는 단서 하나 놓친 거예요.
마지막 문단 두 번째 줄 중간 보세요. 다시 마지막 문단 두 번째 줄 중간 커지며 쉼표. 됐죠? 그 다음 읽어볼게. 지표상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천양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 요 정보를 놓치신 거죠. 2번 고르신 분은.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2번. 예,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18번 풀고 저는 이제 빠져드릴게요. 아, 야, 이따가 8시에 또 봐야 돼, 우리. 야, 왜 이렇게 싫어해? 봐줘, 좀. 또 볼 수도 있지. 이번 주 나랑 봐야 된다고, 3시간을. 1시간은 오해수님이 오니까 그분이랑 재밌게 놀아. 난 재미없어. 18번 문제. 아, 이거는 이제 거의 맞추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답이나 불러드릴까? 이거 답 2번이에요. 호호호호. 보기를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다 멘붕해요. 어? 진자 운동? 갑자기? 이게 뭐임? 예, 이게 보통 반응. 하지만 이 지문에 딸려 있는 문제잖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 이 지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진자 운동을 했대요. 어디서? 파리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팡테온 사원에서 실험했대요. 아, 여러분들 그 미드 판테온 걔 맞습니다. 이 팡테온이 그거야. 야, 고재민 씨, 티어 어디야? 어? 플레? 아, 요즘 개나 소나 플레 다 찍는구만. 야, 나도 어딘지 물어봐. 나 다이아야. 요즘엔 다이아도 별로 안 놀라는구나. 나 옛날에는 다이아라고 하면 다 놀랐었는데. 어제 영어 수업 누가 있어요? 어제 누가 있어? 영어 수업. 아, 성태쌤? 잘 몰라. 성태쌤만 하셨어? 다른 선생님 안 올고? 알았어. 다른 선생님 들어왔으면 욕하려고 했는데. 성태쌤은 잘 몰라. 판테온이 아니라 저기 파리에서 진자 실험을 하는데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어딘지 몰라. 어딘지 모르는 데서 진자 운동 실험을 했대요. 여기서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디선가 했는데 어디 방향으로 휘었대 이게? 핵심은 이거야. 휘었대요. 네 번째 줄 보실래요? 보기 네 번째 줄. 동시켰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자의 진동면이 여기다 밑줄. 시계 방향으로 회전. 이게 휘인 거지롱. 시계 방향. 자,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정민아 씨,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시계 방향. 그렇지. 아유, 방향 감각 뛰어나시네. 예, 이게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오른쪽으로 휘었다, 이렇게 휘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림도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휜 거야. 물어볼게요. 이 실험은 어디서 했나요? 북반구인가요? 남반구인가요? 오른쪽으로 휘었다? 북반구죠. 물론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 파리가 북반구인 건 상식 아닌가요? 미안해, 나는 처음 알았어. 가본 적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 이 문제 잘못된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요? 했더니 아니 파리가 북반구인 걸 알아야 풀잖아요 라고 하는데 정말 멍청한 소리죠. 단서는 여기 있었어요. 오른쪽으로 휘는, 시계 방향으로 휘는 걸 보고 여기가 북반구였구나 해야 답을 나옵니다. 답 2번 바로 설명드릴게요. 2번 보세요. 파리보다 고위도에서 동일한 실험을 할 경우, 자, 파리보다 더 높은 위도에서 실험한대요. 여러분들 위도가 더 높아졌어요? 자전 속력은 어떻게 돼요? 더 느려지죠? 위도가 높을수록 자전 속력은 더 느려지죠? 속력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커지는 거지. 아까 했었잖아. 여기 차이가 똑같은 30도지만 여기가 속도 차이가 더 많이 난대요. 더 높은 데서 위도 실험을 하면 속력 차이는 더 커지겠죠? 그러면 물체를 휘게 하는 힘이 더 휘게 된다는 거지. 한 번만 더. 그러면 전향력은 더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위도가 높아지면. 커진다라고 지금 느낌이 오시나요? 위도가 높아질수록 속도 차이가 더 커지네. 더 많이 휘네. 전향력이 더 크네 라고 해줘야 돼요. 힘이 더 커졌고. 그러면 선지 2번이 왜 틀렸는지 보이세요? 더 느리게 회전이 아니라 더 힘이 세졌으니까 더 강하고 빠르게 회전한다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이에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 고3 고난도 문제라고.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지금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뭐야?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네, 맞아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게 될 시험이 그래봤자 우리말이야.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충 알아듣다가 모르겠는데. 훈련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괜찮아요. 괜찮아. 곧 완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생각하시든 여러분들이 다 극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차근차근 훈련을 통해서 완성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어이, 시간이 남았네. 질문 받을게요. 할 리가 없지. 이것도 대답 안 했는데. 그러면 그래. 자, 우리 이따가 8시에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거 말씀하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뭐 하고 싶어요? 말할 리가 없지. 그럼 나 이따가 와서 고전 시가 해도 돼요? 어차피 더 해야 돼요. 그래요. 이따 그러면 오늘 고전 시가 하고요. 억지로 시간 안 끌게요. 쉬는 시간 원래 10분인데, 에이, 13분 쉬어. 그렇게 합시다. 쿨하게. 이게 제일 좋잖아. 아니야? 맞아?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님들아. 자, 쉬시고 6시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